안녕하세요.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60대 여자입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던 내 자식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다른 집에서 30년 이상 살았던 며느리와 처음부터 잘 맞긴 힘들겠죠. 저는 결혼 1년 만에 저희 집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저희 큰며느리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저는 순대 장사를 하며 애들을 키웠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성격이 다 다르다고 저희 둘째랑 셋째는 조금 알가닥이고 성격이 밝았던 반면 저희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의젓하고 점잖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들한테 이리저리 치일 때가 많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애들을 주려고 시장에서 붕어빵을 사다 준 적이 있었어요. 싸우지 말라고 똑같이 나눠줬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랑 막내딸이 큰아들 걸 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나 붕어빵 하나 더 먹을래. 형은 어차피 아까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잖아. 나도 큰오빠 거 하나 가져갈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붕어빵이란 말이야. 저는 애들이 욕심을 내길래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누가 형 거 뺏어가라 그랬어? 엄마가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자기 거만 먹어야지. 왜요? 어차피 형은 뺏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욕심내면 못 써. 그러자 저희 큰아들이 절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저 진짜로 아까 밥 많이 먹어서 배불러요. 영진이랑 은영이가 붕어빵 더 먹고 싶다는데 그냥 제 거 나눠줄게요. 내 동생들인데 많이 먹고 쑥쑥 크면 더 좋잖아요. 저희 큰아들은 정말 순둥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동생들한테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 동생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치우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다 치우면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얘들아, 자기가 갖고 논 건 자기가 스스로 치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집안이 금방 난장판이 되잖아. 난 치우기 싫은데?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엄마나 큰오빠가 치워주잖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치우고 나 몰라라 하면 나쁜 어린이가 되는 거야. 난 내 동생 은영이가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야, 나 착한 어린이 맞아. 알았어, 오빠. 내가 어지른 거니까 내가 치울게. 사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일을 하느라 바빠서 애들이 신경 못 쓸 때가 많았는데 저희 큰아들이 동생들을 의젓하게 잘 돌봐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가끔 제가 늦게 퇴근하면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밥도 챙겨주고 양치까지 다 시켜놓더라고요. 한 번은 저랑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동생들한테 자장가까지 불러주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동생 앞들과 뒷동산에.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준이가 동생들 재우고 있었구나. 정말 기특하다, 기특해. 엄마 아빠가 우리 영준이 때문에 참 마음이 든든하네. 에이, 엄마 아빠 빼면 제가 이 집에서 제일 형이고 오빠인데 당연히 동생들은 제가 돌봐야죠. 피곤하실 텐데 얼른 씻고 주무세요. 큰아들이 워낙에 동생들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큰아들을 정말 잘 따랐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희 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평범한 직장에 들어갔고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로 직업 군인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씩씩한 성격이라 군인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3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말본새가 영 아니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똑 부러지는 말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전 솔직히 이제 결혼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야 여자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사니까 남편이랑 시댁에 잡혀 살았다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엄연한 직장인이고 결혼했으면 독립적인 가정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시집살이 같은 거 당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마시고 연락도 그냥 최소한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추워도 없었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선을 딱 긋는 며느리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솔직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워낙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연락 한 통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만 연락을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요. 결혼 전엔 똑똑하고 자기 주장도 할 줄 아는 똑 부러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 말씀 듣고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걸 그랬나 봐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네 마누라가 속이라도 썩이는 거니? 어머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번엔 백화점에 가서 뭘 그렇게 많이 사왔는지 아주 돈을 물 쓰듯이 쓰더라고요. 제가 좀 아껴 쓰자고 해도 자기가 번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 그냥 꾸밀 줄 아는 여자인 줄 알았지. 이렇게 사치하는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아무래도 며느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사치도 심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가 간섭하면 더 엇나갈까봐 한동안은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들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느리 성격상 아들 밥을 챙겨줄 리도 없고 아들도 바빠서 대충 먹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준아, 나 오늘 너희 집에 반찬 좀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오늘 퇴근 몇 시에 하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갖다 주려고. 아, 그냥 지금 오셔도 돼요. 지금 집에 저희 와이프 있을 거거든요. 뭐라고? 아니, 네 마누라 지금 회사 가 있을 시간 아니냐? 얼마 전에 회사 다니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만둬버렸어요. 제가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사표 쓰고 왔더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찬이라도 갖다 주자는 생각에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빼꼼 열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여긴 갑자기 왜 오셨어요? 왜 오긴? 너희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것 같아서 내 반찬 갖다 주러 왔다. 반찬은 무슨 반찬이에요. 그냥 대충 사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 실례예요. 반찬 갖다 주러 오신 거니까 이것만 놓고 이제 가세요. 며느린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되는 듯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더군요. 세상에 시모가 집에 왔으면 예의상 밥이라도 한 끼, 아니면 못해도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짜고짜 내쫓는 걸 보고 저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너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나. 사람이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시애미가 땡볕에 반찬 갖다 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 딱 놓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럼 뭐 대단한 대접이라도 받길 바라셨어요? 아우, 저 지금 집에서 요가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흐름이 끊겼잖아요. 볼일 끝나셨으면 그냥 좀 가세요. 그래, 네가 이런 식으로 날 찬밥 취급한다 이거지? 알겠다. 네가 그렇게 날 무시하니 나도 더 이상 널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마. 우리 그냥 앞으로 나의 남남으로 살자. 알겠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들이 죄송하다며 저한테 대신 사과하더군요. 착하디 착한 저희 큰아들이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큰아들이랑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느리 복이 아예 없는 건 아닌지 둘째 며느린 정말 착하고 살가운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저희 작은아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작은 며느리 명절 때도 일찍 와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님, 저 뭐 하면 될까요?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전도 붙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집안마다 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 김씨 집안에선 어떤 거 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따라해볼게요. 아이고, 말뿐이라도 너무 고맙네. 내가 진작에 며느리를 보긴 했지만 명절 때 이렇게 며느리랑 같이 음식하는 건 처음이라 괜히 설레고 그러네. 네? 형님이 3년 전에 결혼하셨다면서 여태까지 음식도 같이 안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형님은 언제 오세요? 네 형님은 명절 때 오지도 않어. 결혼했다고 서로의 집안을 오가는 건 불편하다면서 명절도 각자 지내자고 하더라. 난 또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 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구나. 어머, 형님 그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하시다. 어머님, 제가 형님 옷까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 집에 오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하고 오히려 너무 좋거든요. 그날 작은 며느리가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애교도 부리고 일도 많이 도와줬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 모습을 우울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명절 때 오지도 않는 자기 아내하고는 비교가 됐겠죠. 그런데 그 장면이 저희 큰아들 뇌리에 좀 세게 박혔던 걸까요? 얼마 후 저희 큰아들이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와 울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혼하겠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잘못된 결혼이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책임져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수실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그 사람은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요.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큰며느리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왔더군요. 아들이 돈 좀 아껴 쓰라거나 가족들한테 예의 없게 굴지 말라고 잔소리라도 하면 기분 나쁘다면서 며칠씩 집을 나가곤 했었대요. 어디 갔는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돈을 펑펑 쓰고 오곤 했다네요. 게다가 직장도 그만뒀는데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퍼질러져 자기 일수였답니다. 저는 큰아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걔는 네 짝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여태까지 그냥 놔둔 건데 너도 이제 걔랑 못 살겠다니 그냥 이참에 이혼해버려라. 아직 네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애한테 얽매일 필요 없지 않니? 결국 저희 큰아들은 결혼 3년 만에 큰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애가 없어서 양육비나 친권 같은 복잡한 문제 없이 갈라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큰아들은 가족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조용히 일만 하며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성격 좋은 저희 작은 며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정말 화목했습니다. 작은 며느린 제가 운영하는 순댓집에 가끔씩 와서 일도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이야, 오늘도 역시 우리 어머님표 순대 냄새가 아주 죽이는데요. 어머님, 저도 순대 한번 썰어보면 안 돼요? 뜨거울 텐데. 아이, 그럼 장갑 끼고 조심해서 썰어봐라. 마침 손님이 와서 순대를 달라길래 작은 며느리가 장갑을 끼고 순대를 썰더군요. 손님, 내장 많이 섞어달라고요? 쫄깃쫄깃한 허파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퍽퍽하고 고소한 간을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꼬득꼬득한 오소리 감투를 많이 드릴까요? 아이고, 사장님 딸내미인가 봐요. 말을 되게 애교 있게 잘 거시네. 저 사장님 딸내미가 아니라 며느리예요. 그런데 저한테 딸이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혹시 저랑 어머님이랑 많이 닮았어요? 우와, 저 그럼 그냥 우리 어머님 딸이라고 칠게요. 손님, 제가 어머님 딸로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님 순대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다음번에도 사러 와주세요. 이렇게 애교 있고 싹싹한 며느리를 어찌 안 예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작은 며느리가 있어서 예전보다 웃을 날이 더 많아졌답니다. 저희 작은 며느린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처음 얻은 손주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동그란 눈이 아주 우리 며느리 쏙 빼닮았네. 그쵸, 어머님?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눈이 똘망똘망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 포대기로 애 없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하는 아기띠보다 옛날 엄마들이 하는 포대기가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더 좋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딸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맞아, 맞아. 나도 그거 인터넷으로 봤어요. 아기 얼굴이 엄마 등에 닿으면 심장 소리가 더 잘 느껴져서 좋다고 하던데? 그나저나 우리 엄마 작은 올케언이 들어오고 나서 얼굴이 쫙 폈네. 큰 올케언이 있을 땐 맨날 근심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니 작은 올케언이 덕분에 엄마 얼굴이 한 5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으이구,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요즘에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아주 살맛이 난다. 예미야, 혹시라도 먹고 싶은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가 뭐든지 다 해주마. 그 이후 저희 작은 며느리는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이혼한 큰 며느리 때문에 속 썩었던 게 작은 며느리 덕분에 다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행복을 되찾고 도란도란 재미있게 지냈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희 손주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이었어요. 한동안 열심히 일만 하던 저희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겪었다 보니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준이 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여자 데려오는 거 맞냐? 지난번처럼 제멋대로 구는 며느리면 난 절대 못 받아들인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괜찮은 여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7살 때 결혼했다가 31살 때 이혼하고 공무원 생활하는 여잔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조금 예민할 땐 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엔 저 믿고 지켜봐 주세요.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이번엔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전 며느리와는 다르게 성격이 나쁘진 않아 보이더군요. 어머님,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혼 경력이 있어서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전 남편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혼남인데 이혼 경력이 뭐 대수인가요? 둘이서 서로 의지하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딸이 예비 큰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맞아요. 저희 가족들은 큰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거든요. 그나저나 예비 큰 올케 언니, 나이가 저랑 동갑이시라면서요? 우리 작은 올케 언니도 저랑 동갑인데 이거 완전 운명인가 봐요. 우리 집안에는 여자 셋이 나이가 다 똑같잖아요. 아, 그래요? 아, 나이가 셋이 다 똑같구나. 그런 줄은 전혀 몰랐네요. 셋이 나이가 같다는 말에 예비 큰며느리가 조금 당황한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그런 우연의 일치가 쉽진 않으니까 놀랐나 봐요.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큰며느리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 가족을 준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사왔더라고요. 저랑 남편 선물은 물론이고 작은 며느리랑 저희 딸한테도 선물을 하나씩 사왔어요. 이건 동서랑 아가씨 드리는 선물이에요. 향수인데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지만 자주 뿌리고 다녀주면 좋겠네요. 와, 형님, 진짜 감사해요. 저 안 그래도 향수 갖고 싶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행히 큰며느린 저희 식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명절 때가 되자 사소한 마찰이 생기더군요. 역시나 작은 며느린 일찍 와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뒤늦게 온 큰며느리가 다짜고짜 작은 며느리한테 다가가더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거예요. 동서, 오늘 내가 준 향수 안 뿌리고 왔어? 난 당연히 동서가 뿌리고 왔을 줄 알았는데. 아, 음식하는데 냄새 섞일까봐 안 뿌리고 왔죠. 오자마자 그거 확인하려고 냄새 맡으신 거예요? 음식하는데 무슨 냄새가 섞인다고 그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지.
대놓고 나한테 싫은 티를 내는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형님이 준 향수 평소에 얼마나 잘 뿌리고 다니는데요. 그나저나 오셨으면 저희랑 같이 음식 좀 해요. 형님 전 부칠 줄은 아세요? 나 그런 거 못하는데? 나 요리 완전 젬병이야. 그러니까 동서랑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셋이서 해. 난 아버님이랑 놀아드리고 있을래. 큰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일도 하나도 안 돕고 거실에서 저희 남편이랑 TV를 보더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큰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큰애야.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음식 할 줄 모르면 와서 설거지라도 좀 도와라. 네가 그렇게 놀고 있으면 네 동선 뭐가 되니? 어머님, 지금 동서랑 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건데 전 음식이나 집안일을 원래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전 그냥 아버님이랑 말동무 해드리고 있을래요. 큰며느리는 아무래도 조금 뺀질거리는 성격인 것 같았어요. 저는 큰아들이 이번엔 결혼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큰며느리한테 심하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며느리 생일이라 제가 챙겨주고 싶어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집으로 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생일날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먹은 걸로 칠게요. 약속이 있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일 선물로 용돈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지난주에 생일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어머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을 텐데. 참, 동서, 지금 나한테 눈치 주는 거야? 네? 무슨 눈치요? 그냥 가족끼리 형님 생일 축하 파티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아쉬워서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뻔뻔하게 어머님한테 생일상 받아먹는지 안 받아먹는지 테스트하고 싶어서 눈치 주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절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지난주에 형님 드리려고 생일 선물도 사왔는데 형님이 안 오셔서 못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 형님 생일 선물인데 피부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발라보세요. 자외선 차단도 되는 화장품이거든요. 그러자 큰 며느린 그 선물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또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뭐야? 왜 하필이면 자외선 차단되는 걸로 샀는데? 내가 평소에 자외선 차단 잘 안 하고 다녀서 내 얼굴에 기미가 많다 이거야? 동선 피부가 뽀얗고 예쁜데 난 피부가 안 좋아 보이니까 이런 선물 주는 거잖아. 큰 며느린 모든 걸 다 꼬아듣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마음에 준 선물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다 못한 저희 큰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재수씨가 생각해서 사준 선물인데 좀 좋게 받아주면 안 돼? 설마 재수씨가 당신 피부 가지고 놀리려고 저런 선물을 줬겠어? 제발 꼬아듣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봐. 아니, 그냥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이런 선물을 주는 건가 해서 그렇지. 아무튼 동서 생일 선물은 고마워. 잘 쓸게. 하지만 큰 며느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사사건건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더군요. 한 번은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 작은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저 요즘에 새로 들어간 회사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월급도 많고 좋았는데 애 낳느라 그만둔 것만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 죽겠다니까요. 그나저나 형님은 직업이 공무원이라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공무원은 육아휴직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자 큰 며느린 그 말을 또 뭘로 들은 건지 버럭 화를 내더군요. 동서, 지금 나 비꼬는 거야? 동선 일반 직장인이라 복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힘든데 난 공무원이라서 편한 환경에서 철밥통처럼 일한다고 비꼬는 거지? 형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부러워서 얘기한 거잖아요. 비꼬는 거 맞잖아. 내가 뭐 공무원은 그냥 된 줄 알아? 나도 엄청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한 거거든? 보다 못한 저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큰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네 너, 왜 자꾸 작은 애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나쁜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진짜 부러워서 얘기한 거구만. 여기서 너한테 철밥통이라고 비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화내는 거냐고?
그러자 큰며느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희 큰아들 말이 성격이 조금 예민하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큰며느리가 성격이 조금 예민하긴 해도 괘씸하다거나 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기더군요. 제가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순대를 열심히 썰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저희 큰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2명이랑 같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무 시간인데 시장에 왜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반갑기도 해서 큰며느리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얘 큰애야,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니? 그런데 큰며느린 절 보고선 화들짝 놀라며 제자리에 굳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며느리한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랑 잠깐 마실 나온 거니? 내가 순대 좀 썰어줄 테니까 한 접시 먹고 가라. 그랬더니 큰며느린 제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직장 동료들을 끌고 휙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세상에 밖에서 시애미를 만났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저렇게 도망가는 게 말이나 되나요? 평소에 저하고 살갑게 지내진 않았어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너무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예, 영준아, 네 마누라 도대체 왜 그러니? 오늘 시장에서 나랑 마주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 시애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아까 그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직장 동료들이랑 시장 실태 조사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하니까 순간 창피해서 도망갔대요. 뭐?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해? 내가 시장에서 순대 파는 게 창피하다 이거니?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창피하다고만 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까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요. 아무튼 제가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선 너무 괘씸해서 한동안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굳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기분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순대를 파는 게 창피하다는데 뭐하러 그런 며느리랑 말을 섞겠나요? 하지만 큰며느리 행동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 조만간 또 한 번 그런 짓을 하면 크게 호통을 쳐야겠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큰며느리가 큰 사고를 치고 말더군요. 김장날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였을 때였어요. 큰며느리가 또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똥 씹은 표정으로 조금 돕더군요. 그런데 하는 게 워낙에 시원치 않으니까 저희 작은 며느리가 답답했나 봐요. 원래는 그렇게 싫은 소리 잘 안 하는 애인데 참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팍팍 좀 묻히세요, 팍팍. 형님은 덩치도 크시면서 힘이 왜 이렇게 없어요? 뭐? 덩치? 동서가 나보다 덩치 더 크거든? 동서 솔직히 말해, 몸무게 몇 킬로야? 저요? 저 57kg인데요? 그런 형님은 몇 킬로인데요? 그러자 큰며느린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다가 소리를 버럭하고 지르더군요. 난 62kg이다. 왜? 내가 60kg 넘는데 동서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아니, 지금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설렁설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 같이 빨리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김장을 돕고 있던 저희 딸도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 진짜 못 찾겠네. 큰 올케 언니, 자꾸 싸움 만들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한번 군대식으로 해봐요? 뭐라고요? 군대식? 그래요. 자, 큰 올케 언니, 핑계 대지 말고 빨리빨리 한다. 실시. 참나, 아가씨 미쳤어요? 아무리 직업이 군인이라지만 별꼴이야 진짜. 큰며느린 그 뒤로 입을 꾹 다물고 다시 김장을 하더군요. 큰며느리가 말을 안 하니까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김장을 하다가 작은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둘째야, 요즘에 애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애들이 널 닮아서 성격이 참 좋긴 하다만 학교에서 괜히 괴롭히는 애들이 있거나 그럴까봐 그래.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만히 있던 큰며느리가 갑자기 날선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이,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애 없다고 일부러 동서 애들 안부 물어보면서 지금 눈치 주시는 거잖아요. 동서 애들은 동서 닮아서 성격이 좋은데 전 성격이 안 좋아서 애도 못 낳는다. 이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언제 너 보고 애 못 낳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애초에 너희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런 걸로 잔소리를 왜 하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 비교되니까 일부러 눈치 주려고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어머님은 맨날 동서만 예뻐하시고 저는 미워하시죠? 그럼 김장할 때도 저 부르지 말고 동서만 불러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는 겁니다.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어머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그러세요? 다 같이 김장하는 날에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셔야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큰 며느리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버무리고 있던 김치를 집어서 작은 며느리한테 확 던져버리더군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얌전하던 작은 며느리도 지기 싫었는지 똑같이 김치를 큰 며느리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둘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마당을 휘젓고 다니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 넌 내가 우습게 보이지? 내가 너보다 시집 늦게 왔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형님 무시한 적 없거든요? 형님 이러시는 거 완전히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좋아하네. 너 지금 나랑 나이 똑같다고 나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 너 오늘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나 무시하는 거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진짜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도대체. 형님이야말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뭘 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싸움이 점점 커지자 동네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와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정말 창피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둘을 말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가족끼리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둘 다 당장 손 떼. 유치하게 싸우지 말고 당장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집안에 있던 저희 남편과 아들들도 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다들 달려나와 싸움을 말리고 저희 큰아들은 큰며느리를 억지로 떼어내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이 손 놓고 떨어져.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제발. 그래, 다들 그만 좀 해라. 김장하는 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큰애랑 작은애 둘 다 거울이나 좀 봐라. 둘이서 유치하게 싸우느라 얼굴이랑 옷에 김치 양념을 잔뜩 묻혀가지고선 이게 무슨 거짓꼴이냐고. 당장 가서 씻고 나오지 못해? 그렇게 겨우 둘의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맨날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큰며느리한테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씻고 나온 큰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애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제발 이유라도 좀 알자. 우리 가족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 것도 없고 너한테 시비 건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싸움을 만드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분란만 자주 일으키지 말고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제발 말을 해줘라.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그러자 큰며느린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한참을 울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돼요. 큰며느린 그제서야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큰며느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한 번 이혼한 거 아시죠?
어머님한텐 그냥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댁에서 너무 구박을 심하게 받아서 이혼한 거였어요. 사실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 시댁에서 제가 애를 못 낳으니까 쓸모없는 애라면서 맨날 절 구박하고 차별하고 저한테 쌍욕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루하루 제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그때부터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저한테 눈치 주는 것 같고 저를 험담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졌을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재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저한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뭐라고? 아휴, 그래서 내가 네 동서 애들 안부를 물으니까 괜히 눈치 주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야? 맞아요. 전 애를 하나도 못 낳았는데 동선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랑 동서랑 비교하시는 줄 알고 괜히 예민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요. 사실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한테 크면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다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있어 본 게 처음이라 저 혼자만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다들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너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 처음 왔을 때부터 싹싹하니 말도 잘하길래 내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야?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동서랑 아가씨한테 향수 선물도 줬는데 다음번에 명절 때 보니까 안 뿌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사와서 기분 나빠서 안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굳이 동서랑 아가씨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란 얘기를 꺼내길래 처음부터 절 무시하려고 나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때 음식하는데 누가 향수를 뿌리고 와요. 그리고 저 그때 솔직히 형님이 제 선물까지 사다 주셔서 감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 만나러 갈 때마다 형님이 사주신 그 향수 뿌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랑 형님이랑 아가씨랑 셋이서 나이가 동갑인 게 뭐가 어때서요? 저희가 동갑이라고 해서 형님 무시한 적 있어요? 매번 존댓말 쓰고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형님 대우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서 오해하고 섭섭해하시고 그러시냐고요. 미안해 동서. 내가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랬어. 지금 생각해보면 동서나 아가씨나 다 나쁜 뜻 없이 얘기했던 건데 내가 너무 마음이 배에 꼬여서 혼자 착각했었나 봐. 그 며느린 그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더군요. 저도 큰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 그동안 큰 며느리를 오해했구나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네가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우리가 하는 얘기를 오해했다고 치자. 그럼 저번에 시장에서 나보고 모른 척 도망간 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내가 너한테 말 걸었는데도 고개를 휙 돌리고 멀리 도망가 버렸잖아. 내가 너무 황당해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창피해서 그랬다며. 넌 내가 시장에서 순대 파는 게 창피하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전 여태까지 어머님이 절 미워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또 실수해서 더 미움 살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마주치니까 순간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이한테 창피하다고 했던 건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하기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둘러댄 거였어요. 제가 원래 제 속마음을 잘 말하지 못해서 가끔씩 이렇게 말실수를 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를 보고 도망가 버리는 게 어디 있어? 난 그거 보고 네가 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줄 알았다. 제가 어머님을 왜 꼴도 보기 싫어해요? 순대를 꼴도 보기 싫어하면 몰라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순대를 꼴도 보기 싫다니. 알고 보니까 큰 며느린 어렸을 때 순대 간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너무 심하게 고생해서
순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웠대요. 그래도 제가 순대 장사를 한다고 하니 대놓고 티는 낼 수 없어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그날 시장에선 순대 냄새도 풍기지 제가 미워하는 줄 알고 겁먹었지. 그러다 보니 당황해서 도망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큰며느리가 그동안 미움 살 짓을 하면서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이제 잘 알았다. 진작에 이렇게 터놓고 얘기했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지 않았니? 아무래도 네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얽매여서 여태까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널 괴롭힐 사람도 없고 구박할 사람도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려무나. 그러자 작은 며느리와 저희 딸도 큰 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형님,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저희 집은 형님이 애 못 낳는다고 해서 그렇게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집 아니에요. 전 형님이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오해했잖아요. 그래요, 큰 올케 언니. 난 큰 올케 언니가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길길이 날뛰길래 성격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런 거였네요. 큰 올케 언니, 우리 이제 앞으로는 잘 지내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또 비꼬아서 듣지 말고요. 아시겠죠? 고마워요, 아가씨. 그리고 동서랑 어머님, 아버님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못난 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는 가족들이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 절대 오해하지 않고 신경질도 부리지 않을게요. 저 앞으로 진짜 잘할 거예요. 그렇게 그날은 큰며느리를 다 같이 끌어안고 서로 속에 있던 얘기를 하면서 모든 오해를 풀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큰아들은 큰며느리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도 뭐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며느리 상처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면 더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모르는 척 했었대요. 저희 큰아들은 나름대로 큰며느리 배려해서 그랬었던 거였죠. 그날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간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저희는 다시 김장을 마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김장을 마친 후에는 수육도 맛있게 삶았답니다. 저는 수육 한 점에 김치를 돌돌 말아서 큰며느리 입에 넣어줬어요. 큰애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자, 해봐. 에이, 어머니, 저 너무 쑥스러운데 저 누가 이렇게 먹여주는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유,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가족들끼리는 원래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자, 얼른 해보래도. 알았어요. 어머님, 김치랑 수육이랑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같이 한 김치 맞아요? 그럼 양념은 내가 했지만 너도 같이 버무린 김치잖아. 어떠냐? 가족끼리 이렇게 김장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니까 좋지? 네,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럼 이번엔 제가 먹여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살다 우리 큰며느리가 주는 수육도 다 먹어보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큰며느린 평소에 하지 않던 안부 전화도 저한테 자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설마 오늘도 대충 때우신 건 아니죠? 대충 때우긴 집에서 싸온 반찬으로 점심 맛있게 먹었지. 그나저나 너야말로 병원은 잘 다니고 있냐? 요즘에 시험관 시도하고 있다며? 네, 맞아요.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최대한 시도는 해보려고요. 동서가 애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저도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노력하면 좋지. 그런데 만약에 노력해서 안 되더라도 네 탓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선 애 안 낳고 둘만 잘 사는 부부도 많다고 하지 않니? 그런데 큰며느리가 저희 가족과 오해를 풀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건지 정말 기적적으로 큰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며느리가 시험관 시술 7번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도 아닌 쌍둥이를요. 저희 가족들은 너무 기뻐서 케이크까지 사다가 축하 파티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큰애야, 그동안 병원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큰올케 언니, 임신 축하해요. 세상에 조카가 한 번에 둘이나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조카들 고모니까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셨죠? 형님, 저 애 2명이나 키운 거 아시죠? 제가 이래봬도 육아 박사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거나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절 호출하세요. 우리 형님인데 당연히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죠. 다들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큰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게 다 우리 가족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저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 예쁘게 쓰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렇게 한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큰며느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끝끝내 오해 때문에 사이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용기 내서 진심을 말해준 큰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며느리가 비록 전 시댁에서 미움받고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제가 부모가 되어준다는 마음으로 예뻐해 주려고 합니다. 큰며느리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끼리 크고 작은 분란이 있으시다면 한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희 큰며느리처럼 남 모르는 상처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행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